이 장면 다들 국화가 욕먹는 장면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경수 앞에서 미킴을 걱정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국화는 그저 단순히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마음을 못 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못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정하지 않는 걸까요? 판의 중심에 선 국화. 겉으로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망설임이 오히려 남자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관계를 흔들고 집단의 공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연애 권력을 구조적으로 흔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경수가 예고편에서 국가가 아닌 용담에게 신경 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이번 민박 13기 구화를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4개 민박 13기 구화 첫 장면은 여자들의 데이트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여러모로 애매합니다. 슬쩍 국화 혹은 국화 넘어 상처를 보고 있는 백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나는 솔로를 나 이제 다른 연애 프로그램을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은근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국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뭐 자기는 뭐 차라리 선택당하고 싶다 했을 때 깔깔 터지면서 빵 터지고 있는 백화의 모습,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제 튤립도 웃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대충 29기 때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약간 이제 불려시로 의심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눈치를 채더라고요. 나는 솔로 29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옥순이 여기 다 앉아갖고 뭐 광수는 이런 면이 나는 이제 선택할 수가 없다. 근데 또 이래서 모르겠다. 또 상처는 또 이래서 모르겠고 또 이래서 뭐 그렇다 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제 간보기를 시전을 하니까 옆에 있던 현숙이 옥순 인생에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뒤에 있던 영자가 이제 웃죠. 크크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국가의 희대의 불려시를 의심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출연진들이 모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이 말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백합도 다른 사람 보고 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쳐다보면서 운단 말이죠. 저는 모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는 여출뿐만 아니라 남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딱 경수를 쳐다봅니다. 이 아저씨도 은근히 간을 많이 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정말 짝을 찾아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간을 보러 나온 건지 애매할 때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애매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튤립 씨는 이제 영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다만 선택하는 장면 기준으로 튤립 씨는 영수 아저씨보다 뭔가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훨씬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출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등에 이제 국화죠. 자, 우리 국화 각을 잘 재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행동을 하는 거 봐서는 지금처럼 딱 서가지고 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갑자기 오다가 유턴하거나, 자, 그러면 이제 빌런으로 낭이 찍히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할 때마다 이 MC들이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이제 꼽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 21대 현숙 누나가 또 이런 식으로 간을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이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이제 막 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희대의 6인 전무한 6인 전부 플러팅으로 욕을 먹었던 우리 현숙도 그렇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돌아가는 이런 행동, 이미 빌런으로 의심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화는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26기 경수를 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매하게만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해놓고는 오늘은 경순인가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바뀌고 또 사기 데이트권은 또 22 영수한테 쓰인다고 한 등 애매하게 말합니다 진짜. 뭐 왜 자꾸 왜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는 22 영수한테 마음이 있냐라고 제작진이 물어보니까 네 있어요라고 말하죠. 다음에는 22기 영순인가 좀 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는 이제 경수를 선택하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번에는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을 텐데라고 들을 때마다 이게 경수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든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왜 경수가 막판에 예고편에서 왜 변심이 그렇게 보이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또 제작진이 편집 신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고편에서 경수와 국화 그리고 용담 씨가 이제 세 명이 그 이제 3사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예고편의 모습을 보면 경수는 계속해서 용담을 챙긴단 말이죠.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보고 뭐 막상 인터뷰할 때는 오늘은 경수와 데이트하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또 앉아갖고는 막상 경수를 선택해 나와서는 여자가 선택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러고 앉아있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골랐다면 누구누구를 택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딱 치고 옆을 싹 봅니다. 영수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거를 경수가 이제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3박 4일 지금 3일차죠. 3일차가 되도록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느끼고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딴 사람을 보면 경수 입장에서도 뭔가 정말 나한테 충실한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 이후에 이런 눈빛으로 국화는 계속해서 미킴을 보기도 하는 등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골고루 잘 챙기는데 경수 입장에서도 정말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을 최종 선택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또 변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계속해서 22 영수를 쳐다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거면 그럼 22 영수한테 가던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경수와 대화를 하면서도요. 영수를 쳐다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합씨 차례인데 네, 이미 빵 터지죠.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동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담씨 차례인데 자, 우리 국화가 오면서 그 용담씨한테 꼽을 주거든요.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 하느냐? 어머 귀엽다 드립을 칩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용담씨라면 이 말을 듣고 정말 내가 귀여워서 저런 말 하는 걸까?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용담 씨가 여기 가운데 앉아가 이제 서갖고 이제 물어보죠. 제작진한테 꼭 내가 원래 했던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물어보고 그 이후에 눈치를 본 후에 이제 경수 씨 옆에 앉게 되는데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용담은 사실 그렇게 경수한테 앉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고민하는 용담의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자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우리 국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랑 눈 맞추는 거 봐서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죠. 보통이 아닙니다. 네, 제가 계속 거듭해서 저도 처음에는 국화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거의 29기 옥순급 불려시 행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나마 옥순에 비해서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사기 데이트 전에 우리 미킴은 정리를 했어요. 미킴은 정리했는데 문제는 22 영수를 정리 안 했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우리 옥순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옥순은 사기 데이트까지 우리 상철의 마지막 데이트까지 써먹고 핑 했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네, 국화는 조금 고보단 낫죠. 이후에 이제 국화 다음에 장민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고 뭐 장민은 예상대로 영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와 같이 영수와 장미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바로 국화가 쳐다보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아니, 자기가 영수가 끌려놓고는 왜 끌리는지 모른다고 해놓고는 왜 자꾸 저기 영수 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국가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왔으면 그래도 충실하게 제작진이가 시작했죠. 결혼하기 좋은, 딱 좋은, 이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결혼과는 무관한 이제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나는 솔로 사기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요. 자, 그럼 왜 그러냐? 그냥 이 옥순과 계속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기 데이트권 쓰기 전에 경수를 정리했다는 거 빼고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옥순이 인터뷰 때, 그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위기에 취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애 시장, 연애 권력. 어쩌면 국가는 많은 남성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말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그 분위기, 그 권력에 취한 것은 아닐까? 궁극적으로 국가가 욕망하고 있는 것은 영수라든가 경수가 아닌 이 남자들이 저자세를 취해서라도 자기를 잡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욕망, 그 갈증, 그 자체를 욕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솔로 29기 옥순이 같은 심리로 했다고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제 이러한 생각을 듣고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정신분석 매니아님 미킴은 왜 정리했는데요? 자, 이거는 정치에서 똑같습니다. 정치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뭐다? 네, 제가 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핵심은 꼬리 잡기예요. 현재까지 제가 왜 국가가 미킴을 정리했냐고 본다면 더 이상 경수를 이 미킴을 끌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이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저도 처음에 저번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리뷰를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미킴이 사기 데이트 쓸 때까지 보내마나 이런 식으로 뭉갤 거다. 그렇게 봤는데 제가 생각을 하나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미킴이 사기 데이트권을 따서 국화에게 쓴 순간 국화는 최종 선택의 후보로 미킴을 올려놔야 돼요. 네, 4개 데이트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4개 데이트권의 의미를 개판으로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관계가 꼬여가지고 엄청 난리 났던 기수가 있었죠. 바로 언제다? 나는 솔로 27기 영철과 정숙의 관계였잖아요. 그때도 정숙이 4개 데이트권 영철 거 쏙 빼먹고 광수 거 쏙 빼먹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 선택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영수라 27기 영수라 해가지고 이걸 오지게 먹었잖아. 이거 희대의 불려시 아니 뭐 4개 데이트권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쪽쪽 다 빨아먹고 영수는 엉뚱한 사람 선택하고 이거 말이 돼라고 엄청 손가락질 당했던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국가가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4개 데이트권은 최종 선택의 의미가 강하거나 마음을 확인한다는 느낌이 강하지. 맞다 하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가 미킴을 끌고 간다면 지금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미킴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국가는 가장 자신에게 최적화된 행동을 본능적으로 찾아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국가가 영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또한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여기서 내가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제 나는 갑이 아니라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끌려다녀야 돼. 만약에 내가 국화가 22 영수를 택한 그 순간 22 영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마음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내가 끌려가게 돼요. 국화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좋든 싫든 간에 두 명을 최소한 이제 2명, 3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본인에게 안전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선택을 고집스럽게 끌고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영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저 매니아만의 조금 해석으로 덧붙여서 국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상철과 백합의 관계가 이제 후반부 가면 좀 균열이 나잖아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합은 상철을 마음에 들어 해요. 상철도 백합이 마음에 들어 하고. 근데 백합은 표면상으로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백합이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가족, 특히 아버지의 의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백합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아버님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 상철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님 얘기를 계속해요. 백합의 아버님을. 아버님이 허락해 줄까? 만약에 여기서 그 전에 이 솔로 나라에서 감정이 진전이 되고 난 후에 나중에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길게 날뛰면서 절대 안 된다 해버리면은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백합은 상철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집요하게 아버님 이야기를 묻습니다. 아버님이 혹시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상철한테 묻기도 하는데 아버님 얘기를 집요하게 해요. 심지어 그녀는 제가 밑에서 이제 저는 발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이 백합의 발이 계속 들려있고 계속 달달달 떨려요. 저는 이제 달달이라고 하는데 이 발달달이가 나오면 이제 극도의 호감 반응이에요. 여자가 발을 떤다? 발이 이제 까딱이라고 하고 달달이라고 하는데 이 까딱이가 나오면 웬만하면 관계가 잘 돼요. 근데 여자가 더 좋아한다고 하는 신체 언어적인 증거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상인 모습만 놓고 보면 이 백합의 발이 계속 달달달 떨려요. 그리고 결혼은 빨리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천천히 할 때는 발이 안 움직인대요. 빨리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발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꿈틀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실제로는 이 백합이 상철을 더 좋아하는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합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상철이 마음에 들지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면 아나님만 못하는 관계인 거야. 그래서 저는 백합이 계속 미묘하게 밀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틀어지게 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천천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백합과 상철은 이와 같이 신체 언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시그널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상철님이 얘기한 것처럼 돌싱만 아니었다면, 현실적인 조건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 백합씨 상철 앞에서 양머리 앞슬기를 시전하고 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옷딱이라고 하는데 양쪽 옷을 이제 정리정돈하는 또 호감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걸 또 시전하고 있는 백합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호감 반응, 요것도 되게 호감 반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여성들이 옷을 이렇게 추워 올리거든요. 옷을 정돈한다거나 그런 동작이 나오는데 요 동작과 요 동작이 같이 나오면 극 호감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극 호감 반응인데 백합도 왜 상철이 마음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밀어내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밀어낸다기보다 이제 유보하는 건데 왜 유보했는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화는 연신 경수를 선택해놓고는 영수를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경수도 눈치를 챘어요. 제가 경수가 눈치를 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경수가 옆을 보거든요. 앞에는 안 보잖아요. 밖을 이렇게 보다가 옆에 국화를 싹 보는 순간 국화의 눈이 돌아가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더 이상 경수가 이제는 속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를 뜨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있다면 우리 장미가 자기도 모르게 슬쩍 영수를 돌아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미 어떻게 영수 되게 마음에 들어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미킴이 또 꼽줍니다. 우리 경수한테 좋으시겠습니다라고. 약간 미킴 아저씨도 조금 불안불안해요. 너무 좀 행동이 가볍다고 할까나? 어떤 그런 질투심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을 너무 쉽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왜 미킴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7화 리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와 우리 상철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수가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자, 국화가 100%가 아니다. 네. 그리고 경수가 이와 같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상당 부분은 국화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저랑 같이 봤잖아요. 경수를 선택해놓고는 영수 쳐다보고 앉아있다니까? 그럴 거면 영수를 선택을 하던가.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모로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국화의 애매한 행보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수만 느낀 게 아니다. 백합도 지금 밖에서 경수가 국화님 하고 부르는 순간 웃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꿀잼 하면서 개꿀잼이다. 국화를 따라서 지금 모든 남자들이 어깨춤을 추고 있네. 은근히 개꿀잼으로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저라도 29기 옥순이랑 같은 기수인 다른 남출들의 여출들의 심정처럼 국화에게 휘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국가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거듭해서 왜 경수가 마음을 바꿨구나, 용담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도 경수 불러놓고는 나는 미킴이 신경 쓰여서 집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말 하면은 경수 입장에서 되게 애매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제작진이 이 편집 신공을 되게 잘해서 또 모르죠, 담아가가지고 또 국가 선택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모로 경수가 좀 마음이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선택해놓고는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50%, 즉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마치 비슷한 프로그램 솔로지옥5에서 우리 희대의 돌부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확답을 밝히지 않는 우리 돌부처 고은씨처럼 애매하게 구는 그 느낌처럼 말이죠. 지금 국가의 이 행동은 경수에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느낄 것 같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투아웃이라고 봐요. 원아웃은 처음에 첫인상 그 선택을 했을 때 계속해서 영수 신경 쓰다가 딱 걸리는 장면하고 이게 원아웃인 것 같고요. 지금이 투아웃, 즉 자기가 이성이랑 만나면서 다른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투아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킨십 딱 해요. 뭐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뭐 데이트에 집중 못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손을 탁 잡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분위기까지 흘러갔는데 그 남자가 쪼잔하게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제가 경수라도 뭐 그래요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겠죠. 왜 자꾸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화의 이러한 감정, 즉 뭔가 미안해하는 듯 하면서 미안해서 못 놀 것 같다 고 하는 그 감정 또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감정이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마음이 심란해서 뭐 어쩌고 하지만 표정을 웃고 있어. 마치 제가 저번할 때 뭐 마음이 심란하니 뭐니 어쩌고 막 떠들어도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국화는 웃고 있거든요. 백합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정말 심란하고 슬픈 게 맞나? 미안한 게 맞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안해서 마음이 심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웃고 있는 국화의 모습들. 어쩌면 그녀는 뭐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 마음보다 여전히 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먹히고 있다, 즉 내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다른 남자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해사를 친 후에도 순간적으로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국화의 모습과 그 모습을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는 경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 표정이었다가 순간 입술이 다치며 굳어지고 있는 경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들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26 경수한테 큰 신뢰다라고 말이죠.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감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 아닐까요? 국가는 자기의 미안함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몇 박 며칠 지나도록 애매하게 구른 이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백합, 상철이라고 하는 명백한 발레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이틀 만에 그냥 딱 정해갖고 최대한 직진을 하고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연애 프로그램인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권력과 선택, 그리고 집단 내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루는 정치적인 부분, 권력적인 부분도 없진 않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갖고 와갖고는 뭐 미안하니 뭐니 막 떠들어대놓고는 막상 또 영수가 부르거든요. 우리 22기 영수가. 자, 그러자 아까까지 뭐 울고불고 했던 거는 다 잊어먹고 웃으면서 영수한테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야, 뭐 그런 생각을 한 걸까요? 이게 나야 하면서 말이죠. 역시 나는 계속해서 불린다. 마찬가지로 영수가 순간 불렀을 때 좋아하고 있는 국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스터 킴에게 미안하고 어쩌고 했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기분이 안 좋다, 경수와의 데이트 장면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기분이 심란하다, 자 그런 국화의 모습 어딘가요? 애매합니다. 자, 이래서 영수가 이제 묻죠. 뭐 경수한테 마음이 굳혀진 거냐, 이제 그걸 확인하러 왔을다 했을 때, 자 우리 국가가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 든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놔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녁에는 22기 영수랑 데이트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놓을 생각이 없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저녁에 영수랑 데이트했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귀 데이트했어. 근데 또 사귀 데이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또 바뀌어. 또 최종 데이트는, 마지막 날 데이트는 또 경수랑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후에 국가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2기 영수랑은 첫날에도 제일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경수랑은 첫날에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이유로 이번 데이트 상대는 나는 누구? 바로 경수를 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안 되냐? 첫날에만 얘기를 안 했을 뿐 그 이후 날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화에 때도 그렇고 저저번 화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 진짜로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국가는 첫날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 조금 약간 논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런 오해가 없게끔 서로 이제 한 이불로 톡 젖고 우리 27기 정수처럼 말이죠. 근데 왜 영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모로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우리 29기 국화가 이 국화가 29기 옥순처럼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짱구를 이제 두뇌 불가동 500% 하면서 띠리띠리띠리 삐리뽀뽀르 삐립 하면서 막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경수와 영수를 둘 다 놓치지 않으면서 둘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동시에 둘 모두에게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짭짭 먹고 그럴 수 있는 길을 지금 부단히 찾고 있는 거예요.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짱구를 굴리는 모습은 자 우리 이야기 형수랑 좀 닮은 부분이 있죠. 우리 이야기 형수 아저씨도 아우 본방 때 보통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후 6시 기준으로 나의 진심은 너 현숙이가 해놓고는 6시 0분 1초를 기점으로 갑자기 팔기 정수기에게 바뀌어. 짱구를 이제 두뇌 풀가동을 하면서 막 굴리고 있는 국화의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국화가 또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만약에 4개 데이트권을 딴다면 영수님한테 쓸 생각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4개 데이트권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원래는요. 슈퍼데이트나 4개 데이트권은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그 사람을 굳히기 위하여서 이때까지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룰을 파기하면 파기할수록 뭐다? 불려시라고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4개 데이트권은 A한테 써놓고는 너는 왜 B한테 가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도 욕을 오지게 먹었고 이때도 욕을 오지게 먹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최종적 선택까지 쭉 잘 간 커플들은 4개 데이트권도 원래 내가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한테 썼단 말이죠. 애매합니다. 그럼 또 4개 데이트권은 영수한테 써놓고 경수한테 다시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 물론 그러한 국가의 행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옹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국가가 마음이 50대 50이라서 누군가를 정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 않냐. 마치 나는 솔로 26기 상철님이 그 당시에 정숙과 영재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상철은 이런 식으로 살살살 뭐 대화를 하자고 꼬드겨가지고 열심히 대화를 해. 열심히 짱구 두뇌 불가동 500% 하면서 데이트는 경수한테 나고 사기 데이트는 영수한테 쓰고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상철은. 그래서 상철이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랑 봤던 이유가 본인의 마음을 빨리 정하지 않은 이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데이트권을 위해서 막 짜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애매합니다. 애매해.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사기 데이트권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국화가 또 미킴을 찾아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킴을 정리 안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예측과 달라진 이유는 미킴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손절을 치지 않는다면 더 큰 화가 될 거다. 사기 데이트까지 나에게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미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킴이 폭주할 수 있다고 하는 국화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29기 옥순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옥순은 사기 데이트까지 쫙 쓰고 우리 해바라기 데이트 딱 하고 그 다음에 안녕 잘가 상처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쓰리아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경수가 더 이상 국화에게 직진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쓰리아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네, 바로 잠깐 미킴이랑 대화하고 올게요. 그러면 경수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혹시라도 미킴으로 마음을 튼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로 안심시키려고 했다면 자세하게나마 아니면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둘이서 대화를 했을 때 뭐 데이트에 집중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미킴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걸려서 미안해서 정리를 못했다. 근데 이번에 정리를 하겠다. 라고 하던가 말이죠. 여러모로 좀 경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지 않는 듯한, 배를 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합니다. 물론 아까 조금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경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계속 데이트 선택을 해놓고는 영수 미안하네, 미킴 미안하네, 뭐 어쩌라고 계속해서 경수는 미세하게 데미지를 이제 입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용담에게 마음을 튼다면 그런 이유로 용담에게 마음을 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미킴을 불러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국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순간적으로 눈썹을 탁 들면서 뭐 그래요? 뭐 어쩌라고? 라고 약간 그런 표정을 짓다거나 지금도 표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애매합니다. 정말 이 국화가 어떤 마음씨로 미킴을 바라보는지 저는 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모로 저는 좀 어쩌라고 그래서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 미킴에게 미안하네 뭐하네 겉으로는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어우 드디어 잘라냈다 어우 속이 시원해 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미와 영수와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요거는 끝났죠. 네,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었고 여러모로 장미가 좀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영수가 뭐 편하다 드립을 쳤거나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거 봐서는 어차피 이건 힘든 관계였다. 장미의 짝사랑이었고 처음부터 영수는 장미에 대해서 뭐 말은 그렇게 했어. 립서비스로 뭐 만약에 본방이었으면 장미님을 한 번쯤은 선택했을 것 같다. 저는 이게 립서비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정말 선택을 했다면 사기에서 똑같이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 영수랑 튤립 씨랑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 아, 우리 역시 영수 어디 안 갑니다. 네, 본능. 근데 조금 되게 애매해요. 이게 영수의 특징이야. 막 잘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뷰 때는 또, 뭐, 결혼하긴 좋지만, 멋시기 하면서,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입은 여전히 28기 때, 본방 때 그 모습이 남아있었는지, 처음에는 표정이 떨떠름했거든요. 아, 이거 또 본방 때 그 습관 나오는 거 아니오? 약간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튤립이 그렇게 얘기하죠. 경영인 같다. 뭔가 솔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이후에 튤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본방 때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영수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방송이든 뭐든 그냥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안 만나면 그만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제작진도 그렇고 막 너무 화법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사기꾼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도 많은 영수의 화법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여기 있는 출연진들 포함해서 전부 다 애매한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약간은 좀 영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영수랑 맺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런 영수의 화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에이 뭐 또 말 저렇게 하네 하면서 자기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랑 좀 잘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조금씩 우리 영수의 화법에 감겨 들어가면서 트레비 표정이 아까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제 말은 이제 번지르르에 감겨 들어가게 하면서 왜 맨날 인터뷰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을 빼느냐. 처음부터 영수는 조금 제가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 영수 아저씨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안 쓰고요. 말하면 우선 상대가 날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설령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더라도 우선 좋게 만들고 봐. 그렇게 해야 내가 기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그 다음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더 갈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영수는 자기가 선택권을 뺏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즉 상처처럼 한 사람만 이제 고한다거나 미긴처럼 끌려간다거나 이런 거를 은연중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 내가 선택권이 많아야 유리하다. 내가 선택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리하다.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감정,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관계는 절대 조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밑바닥부터 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령 내가 거짓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보 감겨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튤립 씨가 또 용담이랑 룸메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다 보니까 용담이 자신한테 했던 말들을 또 우리 영수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경쟁자인 용담을 노려보고 있는 국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애매한 부분들, 용담 씨한테는 사치와 허영 드립을 쳤는데 그래놓고는 또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자기소개 때랑 하는 말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또 우리 영수가 역으로 그걸 이제 받아쳐가지고 사치와 허영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요. 너무 귀여운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넘겨요. 이게 영수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가 또 이제 화보로 굉장히 또 그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감아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모습이 또 튤립이 맞아요 하면서 또 감겨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나는 솔로 28기 본방의 재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죠. 알면서 여자들이 알면서 영수가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알면서 영수를 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던 것처럼 상황이 똑같습니다. 볼 때마다 웃겨요. 자, 그래서 살살살살 감겨 들어가고 있는 튤립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튤립과 영수는 차에서 스킨십을 딱 합니다. 뭐죠 이게? 그래서 튤립은 인터뷰 때도 두근거리고 설렘이 있었다. 이성적인 끌림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영수는 또 인터뷰 때 반대로 얘기하죠. 이게 영수입니다.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하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나는 뭐 귀여운 용담 같은 애교 있는 스타일에게 끌립니다 라고 하는 등 또 상반된 말을 합니다. 또 막상 용담 만나면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용담 씨는 결혼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미묘한 늘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영수아재는요. 이걸 넘으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앞에서 늘 영수는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멈추는 것 같아요. 그걸 각오하게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뷰 때 조심스럽게 비록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연표 리뷰를 이제 쭉 하면서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쉽지 않은 그 경험, 그 고통, 그 상상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과 고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결심이 두 사람과 아이도 낳고 하면 이제 세 사람, 네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결혼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지겠지라고 했다가 덜컥했는데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상대편 탓을 하겠죠. 내가 왜 이 인간한테 쏘가갖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좀 싸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혼자 살면 좀 낫겠죠. 그게 저는 영수아재가 한번 특히나 결혼을 이분이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재혼에 욕망하면서도 어머니 성적으로 인간은 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수가 계속해서 미묘하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철과 백합, 제일 현재까지는 감정이 제일 깊은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확실히 여기서도 뭐예요 왜요 즉 나는 솔로 28기 옥순이 이제 영호한테 시전했던 뭐예요 왜요들이 궁금해하니까 묻는 그거를 백합이 많이 시전하긴 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냐,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등 백합이 여러모로 많이 묻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선이 다르죠.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극도로 호감 있는 눈빛을 계속 쬐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백합은 동시에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끝나게 된다면 나는 시작도 안 하겠다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동시에 그거는 상철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할님의 아버님을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철이 조금 조급하긴 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아버님 얘기를 하고 나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를 얘기하는 거는 나의 감정선이 맞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철이 너무 급발진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좀 읽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호흡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은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백합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백합이 저는 되게 좀 정치인들의 문법을 좀 쓰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국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선이 있어요. 미묘하게, 그리고 되게 높아. 보는 시선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미 표정에서도 주먹을 탁 쥐고 눈도 굳어있죠. 여러모로 상처가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너무 급한데 뭔가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딱 봐주고 있는 역시 우리 백합 보통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좀 애매한 말을 해요. 나는 사귀는데 오래 걸린다 시간이. 자, 그럼 이거는 보통 웬만하면 이런 말 하면 이제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철이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요, 빨리 좋아한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님과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백합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그 감정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래서 돌싱글즈 세븐의 우리 명은 씨가, 이분도 보통 세런이가 아닌데, 자, 어쨌든 동건 씨를 거절할 때 딱 이 말하거든요. 나는 호감이 천천히 오르는 성격이라서.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긴 한데 보통 이 말하면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나는 솔로 28기 영자님이 지금은 이제 결혼 재혼에 성공하신 영철님과 대화를 할 때 그 말 하세요. 나는 호감이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 영철이랑 영자랑 잘 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또 결혼을 하셨네요.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잘 되는 케이스 모두가 있어서 요건 조금 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백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로 거절하기보다 자기가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의문을 상철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호감이 오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닐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번 나는 솔로 민박 13기 9화를 함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경수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화의 문제는 누굴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우위를 유지하는 방식 아닐까요? 영수의 문제는 상대를 설득하면서도 언제든 빠져나갈 추구를 남겨놓는다는 점이고, 백합의 문제는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겉으로 봤을 때는 연애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정치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통해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선택을 미루며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운영하고 있나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제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또한 인간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혹시 제가 잘못 얘기를 했거나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10화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세계를 구조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